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최지유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출간한 당뇨병의 정석 공동저자이신 고려대 내분비대사내과 김남훈 교수님과 영남대 내분비대사내과 문준성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인들을 위해 당뇨병의 정석이란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과 책 간략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면은 환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혹은 읽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자분들 혹은 일반인들에게 맞는 당뇨병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사실 못 드리는 한계도 있거든요. 3분 진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속상해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소하고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하에 이런 책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의 정석 책 내용을 보면 국내 당뇨병 유병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예측보다 30년 빠르게 벌써 당뇨 환자 6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당뇨병 대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10년 전에 이제 저희 학회에서 당뇨병 백서, 다이비티스 팩트 시트를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내용들을 보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가 한 59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놀랍게도 작년에 1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리뷰를 해봤더니 당뇨병 환자 수가 2050년이 되어야만 도달하겠다는 그 수를 이미 초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뇨병 보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놀랬고 언론에도 많은 그런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뇨병 대란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당뇨병 환자들의 급속한 증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비만 인구의 증가, 비만이 되기 쉬운 환경들, 노출되기 쉬운 환경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당뇨병 환자분들이 많이 느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환자분들의 어떤 여명이 길어지면서 누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전, 10년 전에 진단받은 분들이 그래도 관리를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여명이 길어지고 그런 환자분들이 누적이 되면서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발병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만이라든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겠는데 혹시 이것들 중에서 당뇨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비만과 연관이 많고 최근에 이제 새로 진단받는 당뇨병 환자 중에 비만한 인구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젊은 환자분들이 비만율이 50%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70% 이상 육박하는 그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어떤 선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과잉된 영양, 그 다음에 소비하지 못하는 운동 부족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어느 것 하나를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다각도적으로 분석이 되고 정책적으로도 펼쳐져야 아마도 이 늘고 있는 당뇨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 임신이 좀 증가하면서 임신성 당뇨병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검사법과 진단을 받았다면 그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증상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임신 24, 26주 정도의 모든 산모들은 사실 거의 선별 검사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신이 확인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혈당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는 어렵진 않은데요. 당분이든 물을 마시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이 되면 그 환자에게 맞는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딱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당뇨병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돌았었는데 요즘은 많은 것이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부자병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하기 전이고요. 현재는 오히려 소득 격차 또는 사회적인 어떤 계층, 특히 저소득층에 더 많은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 관리를 내가 시간을 내서 또 비용을 들여서 해야만이 당뇨병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인데요. 사실 저소득층이나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기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적 격차에 의해서 더 유병률이 증가하고 또 더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 비만과 당뇨병은 여성에서 잘 나타나거든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은 특히 이 비만도가 더 높고 당뇨병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당뇨병 환자 자체가 너무 많아졌죠. 5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좀 걸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하고 누구나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장년층 당뇨병 환자분들을 보면은 좀 체형도 되게 날씬하시고 좀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도 좀 혈당이 잘 안 잡힌다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혹시 이런 마른 당뇨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좋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마른 당뇨라고 하나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예전에 알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마른 당뇨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당뇨병이 오래되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 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인슐린 기능이 굉장히 부족해졌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약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막 진단됐을 때도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생기는 전형적인 2형 당뇨병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1형 당뇨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애초에 좀 마른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쨌든 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훈 문준성 교수님과 함께 국내 당뇨병 관리 실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들 말 맞다나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인 당뇨병을 이런 검증된 정보를 통해서 혈당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